에, 자, 1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일단 이번 강의는 1시간 정도 생각하고 필기시험에 대한 기말 필기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간 시험에서는 대략 함수하고 아마 함수까지를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리스트 응용까지 하고 제어문 if문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 필기에서는 이 5강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 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여러 줄에 반복되는 코드들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번 필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add 함수와 같이 n1과 n2를 이걸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함수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환하는지 하는 정도. 요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1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쵸, 뭐 매개 변수 뭐 ABC를 받아, 그쵸? 예, 이렇게 안 됩니까? ABC를 받아서 받는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지만 뭐 이들의 합을 뭐 반환하는 네 함수 뭐 add3라고 합시다. 3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 3개라는 뜻으로 를 뭐 정의하여 보세요. 뭐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f add3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 3개니까 abc를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컬런을 써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들여쓰기 적당히 들어가야 되고, 사실 들여쓰기는 탭을 걸어도 되고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쳐도 되는데 들여쓰기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트라는 내부 변수를 사용해서 a와 b와 그쵸 c를 다 합해야 되겠죠. 합하았으니까 이렇게 합하고 딱 이렇게 들여쓰기 양만 맞춰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턴 뭐 리트 이렇게 해주면 네 간단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들여쓰기는 딱 정해진 양은 없어요. 그냥 2칸을 하고 싶으면 똑같이 2칸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심지어는 한 칸도 가능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코드를 적어 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함수의 정의 이렇게 해서 네 정의하는 코드를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네 파이썬 코드겠죠. 코드를 적어 보세요 뭐 이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함수의 정의 2 네 뭐 매개 변수를 이번에 매개 변수를 뭐 리스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리스트 변수 b를 받아서 네 받아서 뭐 이 중에서 그쵸 뭐 홀수의 합을 반환하는 네 뭐 리스트 뭐 오드썸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함수를 정의하는 파이썬 코드를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이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딱 막상 문제를 내고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파이썬 코드를, 직접 한번 짜볼 수밖에 없어. 네. 직접 한번 짜보겠습니다. 글쎄요.
언뜻 제가 왜 이걸 짜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갑자기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df 해서 리스트 odd sum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함수명이니까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매개 변수 뭐 일단 b라 그랬으니까 b를 받는 걸로 합시다. b가 b의 타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내는 쪽에서 어떻게 보내지느냐에 따라서 b의 타입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이 다이나믹 타이핑의 이제 장점이죠. 컬런을 쓰고 이제 적당히 자동 들여쓰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 사이즈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내부 변수로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일단 얘를 초기화를 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전수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포문을 써가지고 그쵸. 어떤 변수 i를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 range 그쵸. 뭐 예를 들면 0부터 그쵸? 뭐 어디까지 들어가면 될까요? sum의 b의 개수를 잘 모르니까 le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b의 크기를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네 이렇게 해서 sum은 뭐 sum 플러스 계속 b의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b의 네. 자, 일단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b가 다 배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리스트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썸을 구하는 걸로 하고 얘를 한번 리턴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일단 이렇게 끝나면 어떤 b의 개수만큼에 해당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b라는 변수를 바깥에서 우리가 배열 변수로 한번 선언해 봅시다. 뭐 1, 2, 3, 4, 5 뭐 이렇게 배열 변수 선언하고 정말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리스트 odd sum 이렇게 해서 얘를 호출해 가지고 이 b의 값을 보냈을 때 이 sum 값을 찍어 보면은 1, 2, 3, 4, 5의 합이 과연 나올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보죠.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네, 15 딱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홀수의 합을 변환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조건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if 그쵸? 홀수인가를 체크해 보는 거죠. b의 i가 그쵸? 홀수인가를 체크하는 거니까 홀수라면 하면 이것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그쵸? 그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은 퍼센트죠. 2를 나눴을 때 그것이 홀수라면은 1이 되겠죠. 0이 아니면 홀수, 1, 홀수 다 똑같은 건데 0이 아니면으로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0이 아니면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1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만 더하는 걸로 이렇게 또 여기도 컬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컬런을 넣어줘야 되는데 컬런이 안 되죠. 네, 컬런 왜 이럽니까? 제가 오늘 컬런이 여기인가요? 갑자기 얘가 컬런이 여기네요. 아니군요. 네, 지금 약간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네 홀수인 경우에만 합할 수 있게 되겠네요. 홀수의 합은 얼마인가요? 4, 9인가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9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저거의 문제의 정답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문제를
갑자기 살짝 변화시켜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 리스트로 인자 리스트로 이렇게 그냥 변수들을 쭉 보낼 수도 있고 리스트 변수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문제가 함수에서만 뭐 수특하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함수의 정의 3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 문자열 뭐 네임을 뭐 받아서 네. 이 문자열을 네. 거꾸로 출력하여 거꾸로 만들어 반환하는 함수 네. 뭐라 그럴까요? 리스트 리버스라 그럴까요? 리스트 리버스 함수를 네. 정의하는 파이썬 코드를 적어보세요. 이런 문제 어떨까요? 이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리스트 글쎄요, 뭐 다른 이름 저장 워크스페이스가 왜 들어갔습니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부분에요. 그래서 to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리스트 리버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를 리스트 리버스로 해야 되고 리스트 리버스 그 다음에 문자열 네임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네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뀝니까? 네임.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글쎄요,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기서 뒤집은 네임을 리버스 네임이라고 또 하나 붙일까요? 리버스 이름은 길어더라도 리버스 네임이라는 문자를 하나 네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열을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문자열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자, 문자열을 빈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네, 문자열을 빈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잠깐 또 알아볼까요? 네, 문자열을 빈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제 4강 두 번째에 보시면 네, 리스트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비어있는 문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먼저 리버스 네임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비어있는 리스트로 일단 만들어 놔야 되겠죠. 왜냐면은 몇 개의 크기를 갖는 네임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얘도 이 사이즈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네임의 크기만큼 만든다 한다면 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면 개수만큼을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로 해보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해보고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네 이렇게 넣어주자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다 0으로 비어있는 문자열이긴 하지만 0으로 해서 in range of 하고 100개 대신에 개수는 네임이 들어오는 순간 개수를 알 수 있는 것은 len이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네임과 같은 크기의 초기화 0으로 된 리버스 네임이라는 문자를 만든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고 i는 in range of len 해가지고 여기서 네임으로 바꿔주고 뒤집는 거니까요. 뒤집는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뒤집는 건 어떻게 뒤집을까요? 리버스
왜 이럽니까? 제가 오늘따라 네, 여기서 리버스 네임 이렇게 해서 i는 자 뒤집으려면 네임에서 어떻게 하면 뒤집어질까요? 맨 끝에 그쵸? len of name은 맨 끝에 있는 거에서 이것이 5개라 그러면은 4개니까 하나를 빼주고 그래서 원래 0부터 시작하니까 하나 빼주고 여기서 i를 해주게 되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리버스 네임의 0번은 네임의 4번하고 연결한다. 그런데 네임이 만약에 크게 5개라 그러면 5 마이너스 1 하면 4이 되겠고 i가 0이면 여기 4 맞죠? 그러면 4가 0으로 가는 거고 4는 0은 4로 간다 그러면 i가 4인 경우에 네, 5-1 빼기 4니까 0 됐네요. 뭐 이렇게 해주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배열 자체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리버스 네임 자체의 배열 변수를 그냥 리턴을 시켜버리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고 바깥에서는 네, 네임이라는 값을 뭐 한번 초기화를 시켜보죠. 코리아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름의 나라 이름을 네임으로 넣고 네, 그 다음에 리버스 네임은 뒤집어진 거는 네, 리버스 네임 이렇게 해주고 네, 리버스 네임이 여기서는 왜 파란색으로 안 바뀌었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return reverse name 조금 이상합니다. 왜 안 될까요? 뭐 좀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해보고 가죠. reverse name 해가지고 list reverse 네.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해주면 그쵸? 자 네임으로 리버스 네임으로 여기도 또 이게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안 바뀌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리스트 리버스 다 맞는 것 같은데 네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네임 이렇게 해주면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류가 나네요. 네, 첫 번째 오류는 여기서 소가로가 안 맞는다고 나오고 있죠. 2번 줄에서 소가로 개수가 안 맞는다. 다즈나 match opening parenthesis. 그래 소가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네임의 소가로하고 렌의 소가로하고 레인지의 소가로니까 이거는 소가로가 2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오류는 여기 프린트, 여기 sum 여기서 오류가 났다고 딱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sum이 아니라 여기서 reverse name을 찍어 봐야 되겠죠? reverse name 네, 이렇게 찍어 보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실행하면 AEROK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게 글쎄요. 이거를 또 뭐 하나하나 찍어보고 싶을 경우도 있죠. 이렇게 찍는 것보다 이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요거 대신에 포문을 써가지고 for 역시 i는 in range 네. 뭐 사실은 뭐 0은 필요가 없으니까 len 네, 뭐 name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 사실은 0도 콜론하고 그냥 프린트 네, 이렇게 해서 그쵸 리버스 네임에 하나하나 찍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네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살짝은 뭐라 그럴까요? 네 이번엔 자동 줄바꿈이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줄바꿈 없이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코드를 자동으로 줄바꿈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에 알아두십시오. 왜냐면 원래 프린트문 자체가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콤마 해주고 엔드 하고 줄바꿈을 안 해주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란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 결국 한 번은 줄바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게 되면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출력되는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beautiful을 한번 역으로 출력해 보죠. 어렵네요. beautiful이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뭐가 어려울까요? 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요거를 출력하는 게 되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좀 쉽게 내려고 했는데 의외로 막상 이렇게 문제를 내고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번 필기시험에서는 좀 내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들을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6강에서 함수의 리턴 값하고 파이썬 모듈을 이해하기,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함수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여기 함수의 리턴 값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변수 리턴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해봤고, 네, 이렇게 임포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함수들을 내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보고 이거를 임포트하는 방식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대로 한번 짜보겠죠. 좀 전에 한번 한 거를 우리가 한번 함수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함수 부분만 잘라내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호출하는 부분은 이제 컨트롤 X를 묶은 다음에 이 부분을 my library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물론 파이썬 파일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my live 라는 저장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my live로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네, 새로운 파일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거를 호출하는 부분을 역시 형식은 파이썬 형식으로 돼야 되니까 파이썬 형식으로 해서 얘를 메인이라고 얘를 함수로 만들었다고 치면,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얘를 호출하는데 from my library 방금 만든 거에서 import star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렇게 이제 그 방금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한번 name이라는 beautiful이라는 걸 누르고 리스트 리버스는 이 임포트에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임포트에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역시 똑같이 my library가 실행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어떤 함수를 4번 함수 리스트 리버스인가요? 네, 리스트 리버스를, 그쵸, 리스트 리버스 함수를 my live 라는 모듈로 임포트 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먼저 함수, 그쵸, 함수, 이게 안 써집니까? 네, 함수 리스트 리버스의
그쵸. 정의부. 정의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미리 짜놓은 것들.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얘죠. 정의부를 따로, 별도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부, 얘를, 그쵸. 네, my, lib.py, 그쵸. 로, 별도로 저장한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다음 단계에서는 뭐죠? 이것을 호출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뭐 코딩한다. 이렇게 할까요?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코딩했습니까? 여기서는 이거 함수 정의부에서는 이것이 다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네, 요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코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4번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낼까요? 임의의 함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함수를 짜라는 게 여기서는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서 파일 열기로 해가지고 합쳐진 게 아까 이제 파이널 이그잼 그 2였으니까 요걸 한번 보여준 다음에 네,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아니 여기까지가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요 밑에 부분이 my final exam에 이것이 다 사라졌네요. 네, 요런 함수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요 부분을 모듈화하여 재정의를 해보십시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요렇게 쪼개고 얘를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지 요거를 제가 문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살짝 바꿔가지고 뭐 내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예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쵸 from my package import library 이건 좀 그렇고 네 from as 이런 방법을 써볼까요? 네 그냥 import my library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my library 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두 번째로 써보기로 하죠. 여기서 스타를 쓰는 경우와 네 아닌 경우의 차이인데요.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네 여기를 주성문 처리를 하고 네 주성문 처리가 왜 안 들어가죠? 엔터를 쳐야 되나요? 네. 여러분 주성문 처리 제가 잠깐 잊어버렸나 봐요. 네, 주성문 처리는 샤프였습니다. 처리하고 import 네, import my library로 쓰고 요번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엔 여기서 뭐 사실은 호출할 때 여기서 그냥 my list를 못 쓰고 my live 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것만 되면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 요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내가 그쵸.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네. 이렇게 사용자 모듈을 만들 때 임포트 하는 형식을 다음을 이용하는 예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import my library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my library가 너무 길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s를 쓸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요거를 제가 주성문 처리를 해주고, 아이고, 주성문 처리를 해주고, 여기 샤프, 여기 샤프가 안 보입니까?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죠? 네, import library를 해서 뭐 import 뭐 my library를 as 이렇게 해서 뭐 my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my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런 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실행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언하는 방법, from my library start 쓰면은 아예 그냥 바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고, import my library를 쓴다 그러면 풀네임을 써야 되는 거고, 야어로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만 기억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5문제 예제밖에 못 냈네요. 그렇게 해서 6강에서는 이 파이썬 모듈 이해하기까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파일 열기 닫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일을 읽고 닫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파일을 읽거나 또는 파일을 세이브하는 이쪽도 문제를 한번 제가 이대로는 안 내지만 거의 비슷하게 내서 파일 읽기 쓰기가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읽기도 좀 이렇게 다 보시고요. 프로그램 최적화는 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만들기, 예, 자기가 계산기 만들기를 좀 해드렸는데 특힌터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특힌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버튼을 만들고 버튼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그 버튼 핸들러를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버튼 핸들러를 지금 만드는 부분은 여기서는 표현을 안 했고, 그리드를 사용해 가지고 버튼들의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만 여기서 만들었고, 버튼 커맨드 만들었네요. 버튼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네, 여기서 연결되는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 부분을 한번 살짝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보시고, 엔트리 같은 경우도 엔트리 명령을 어떻게 쓰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써서 1, 2, 3, 4, 5, 6이 쳤을 때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네, 이런 경우에는 람다를 써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보내주는 방법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특힌터에 대한 기본적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각종 그 컨트롤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10강의 1강 정도만 좀 보고, 함수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조금 연산기 계산기에 관련된 거라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조금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GUI 설계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셔서 계산기 만들 때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물어보고 뭐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것들 내용을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이것이 왜 필요할까 하는 설명을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행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싹 넘어가고 프로젝트 수행 9단계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문서와 상태 정의도 클래스, 네, 여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강. 그래서 여기도 한번 쭉 보시고, 이 클래스가 왜 필요한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고 여러분들이 좀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칙 현상 클래스를 한번 쓰는 방법,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클래스의 생성자와 상속.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상속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클래스에서는, 네, 12-12강의 1번과 2번만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3강에서 매개변수와 인자, 전역변수와 리스트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도 한 문제 정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강도 한번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요. 파이큐티는 그냥 제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드린 거니까 파이큐티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기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기서 한 5문제, 4문제? 네, 5문제 정도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리고 또 방금 쭉 설명드렸듯이, 트윈터에서 버튼과 버튼 핸들러, 그런 부분, 그리고 클래스에 관련된 것들 12강, 그 다음 13강에서 매개변수에 관련된 내용 이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프로젝트 좀 잘 정리하셔서 또 여러분들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